안녕하세요, 디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월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무료 교통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월드 리조트는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닌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4개의 테마파크, 2개의 워터파크, 수십 개의 리조트 호텔, 그리고 디즈니 스프링스까지 미국 맨하탄의 2배가 되는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면적에서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방문하시기 전에 디즈니가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디즈니 월드의 교통 시스템은 리조트 투숙객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디즈니 버스가 있으며 이외에도 리조트에 따라 모노레일과 디즈니 스카이라이너 그리고 보트가 있습니다. 먼저 디즈니 모노레일은 디즈니 월드의 1971년 개장과 동시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래적인 비전이 담긴 모노레일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경험으로 디즈니 월드에 방문한다면 한 번쯤은 꼭 타봐야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매직킹덤과 매직킹덤 주변의 리조트들을 연결시켜주는 리조트 모노레일과 매직킹덤과 티켓 앤 트랜스포테이션 센터인 TTC와 연결하는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그리고 TTC와 앱콘까지 연결해주는 앱콘 모노레일까지 총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리조트 라인은 매직킹덤과 컨템포러리 리조트, 트랜스포테이션 티켓 센터, 폴리네시안 빌리지 리조트, 그리고 그랜드 플로리디안을 순환합니다. 이 세 리조트에서 숙박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하며 다른 게스트들에게는 리조트를 구경하거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템포레리 리조트의 모노레일 정차역은 리조트 내부에 있어 상징적인 모노레일 리조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객실 문을 열고 나와 밑을 내려다보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재밌고 특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1년에 한두 번쯤은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때는 여러 모노레일들을 안전하게 리조트 안에 주차를 하고 모노레일 통과하는 입구를 막는다고 합니다. 리조트 라인은 매직킹덤이 개장 30분 전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폐장 후 1시간 후까지 운행을 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은 매직킹덤과 트랜스포테이션 티켓 센터를 오고 가는 라인입니다. 이쯤에서 트랜스포테이션 티켓 센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매직킹덤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직킹덤은 파크 중 유일하게 주차장이 파크와 떨어져 있는데요. 만약 자차로 오시거나 라이드쉐어나 디즈니 리조트가 아닌 호텔에 버스를 타고 오신다면 이 TTC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매직킹덤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모노레일과 페리보트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역시 매직킹덤 개장 30분 전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폐장 후 1시간 후까지 운행을 합니다. 이 TTC에서 앱콘까지 모노레일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앱콘 모노레일은 앱콘 개장 30분 전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폐장 2시간 후까지 운행됩니다. 모노레일 리조트인 컨템포레리 리조트, 그랜드 플로리디안과 폴리니시안 빌리지 리조트 게스트들은 앱콘까지 이 모노레일을 타고 가셔야 합니다. 모노레일에서는 스트롤러를 접을 필요 없이 그냥 타시면 됩니다. 시속 63km가 넘는 바람이나 천둥 번개가 있을 경우 운영이 잠시 중단되며 디즈니 버스가 노선들을 대신합니다. 디즈니 월드의 최신 교통수단인 스카이라이너는 곤돌라 시스템으로 앱콘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일부 리조트와 연결해줍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너 리조트로는 밸류 중에서는 팝 센츄리 리조트와 아트 오브 애니메이션이 있고, 모더렛 리조트는 캐리비안 비치 리조트, 그리고 딜럭스 리조트로는 리비에라 리조트가 있습니다. 보통 얼리 팀파크 엔트리를 위한 파크 개장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시작되며 파크 폐장 후 90분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딜럭스 리조트 게스트들의 혜택인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즈가 있는 저녁에는 폐장 후 1시간 동안 운행하고 있지만, 이때는 եպ콧에서 리비에라 리조트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스카이라이너당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일렉트릭 스쿠터가 같이 탈 경우 6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이너 역시 일반 스트롤러를 접지 않고 타실 수 있지만 더블 스트롤러는 접으셔야 합니다.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일행끼리 배차를 해주지만 개장이나 폐장이 겹치는 러시 아워 때는 다른 그룹과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라이너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악천후 시에는 운행이 잠시 중단되고 대체 버스가 투입됩니다. 비가 오거나 하늘이 심상치가 않다면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통수단은 페리보트와 보트입니다. 플로리다는 호수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디즈니월드만 해도 자연호수와 인공호수 둘 다 있습니다. 이 호수를 이용한 수상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풍경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이 매력적인 보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디즈니 월드의 수상 교통은 크게 3가지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직 킹덤 리조트, եպ콧 리조트, 그리고 디즈니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운행되며 주요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TTC와 매직 킹덤 입구를 연결하는 대형 페리보트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하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동안 보이는 신데렐라 캐슬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랜드 플로리디안, 폴리네시안 빌리지 리조트, 윌더니스 라지, 포트 윌더니스 리조트와 매직 킹덤을 잇는 보트들은 신속한 이동을 돕습니다. 또한 컨템포레리 리조트와 윌더니스 라지, 포트 윌더니스와 매직 킹덤을 연결해주는 보트도 있습니다. 매직 킹덤 리조트들은 모노레일과 더불어 보트로도 매직 킹덤까지 이동할 수 있어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딜럭스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եպ콧과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이에서는 프렌드십 보트가 운행됩니다. 이 보트들은 եպ콧의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와 할리우드 스튜디오 입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위치한 보드워크인 요트 앤 비치 클럽, 스완 앤 돌핀 호텔에도 정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스카이라이너와 마찬가지로 եպ콧 정류장은 եպ콧의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 입구에 있어 파크 동선 짜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날마다 파크의 폐장 시간에 따라 운행 시간이 정해지니 타실 때 선장님이 그날의 운행 시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스프링스 구역의 보트들은 쇼핑과 다이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보트들은 디즈니 스프링스 내부의 각 지역을 연결하여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세러토가 스프링스, 올드키 웨스트, 포트 올린스 리조트에 머무는 방문객들이 디즈니 스프링스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줍니다.
디즈니 월드의 모든 보트는 날씨와 파크 운영 시간에 따라 운행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모노레일에 비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물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은 디즈니 월드 여행을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월드 내 거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디즈니 버스가 있습니다. 모든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호텔 디즈니 스프링스를 오가는 광범위한 노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동 수단이 없는 리조트 호텔에서는 모든 테마파크와 디즈니 스프링스로 가는 직행 노선을 운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피크타임에는 증차 운행되기도 합니다. 운행 시작은 파크 개장 45분 전부터 시작하며 폐장 후 1시간까지 운행됩니다. 파크 호핑 때 이용하실 파크와 파크를 연결해주는 버스는 약 아침 10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스트롤러는 접으셔야 하니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접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날씨나 다른 이유로 앞서 말한 교통수단들이 운행을 중단할 시에는 그 노선에는 버스가 대신 운행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파크와 디즈니 스프링스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없으며 리조트와 리조트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 역시 없습니다. 디즈니 스프링스의 주차장은 모두에게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주차하고 파크로 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방침입니다. 만약 동선에 직행 교통수단이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비용을 내는 라이드쉐어이며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리조트 또는 파크로 가셔서 다른 버스나 교통수단으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교통을 이용해 이동하실 때에는 약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짜라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으로는 30-40분이면 충분하지만 간혹가다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거나 하면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20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특히 레스토랑 예약을 하셨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크 폐장 직후 또는 나이타임 쇼가 끝난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리조트로 돌아가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바쁠 때이며 이 시간은 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파크의 입구에 남아서 사진을 더 찍으시던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리조트로 걸어가셔서 라이드쉐어를 타시는 옵션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월드에서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즐거운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동하는 것조차도 행복한 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라이너부터 호수를 가르는 보트, 그리고 아직도 신기한 모노레일까지 디즈니월드의 교통 시스템은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라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어니팟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세요.